오늘 풀어볼 그 사주는 63년생 남자분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사주는 한번 그 학생들하고 풀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 한번 더 해보시라고 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 보는 명조일 텐데 저와 같이 한번 어떻게 이 사주를 풀어내는지를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그 용신입니다. 용신. 그 용신에 대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뭐 용신을 안 본다, 사주를 본다, 자기는 용신을 안 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사주를 이제 그 억부로 봐가지고 억부 용신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강하면은 이제 그 강한 기운을 이제 그 억제하는 재관이 용신이 되고 사주가 약하면은 인비가 용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다. 사주는 그 자평진연에서 얘기하는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라는 그 명조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풀어야 제대로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부도 좋고 그다음에 통관도 좋고 조후도 좋고 그 어떤 병약 그 용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한 것들은 용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 통관시켜서 좋고 억하고 부해서 좋고 그다음에 병이 있는데 약이 있어서 좋은 거지 그것들이 용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그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설화가 선생이 그 5가지 용신을 얘기한 것에 그 많은 한국 그 역술가들이 용신을 그 좀 그 다르게 지금 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항상 그 자평진은 원본에 충실하게 팔자용신 전구원령이다. 그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이 바로 용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면은 월지에 지장간을 그 써보면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지장간을 지지에 다 써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천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숙달되면 그걸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신월 경금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격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가 겁재나 비견은 격으로 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신이나 상관이나 이런 건 상관격, 식신격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지가 비견이나 겁재는 격으로 인정을 하질 않고요. 그냥 월겁재, 월비견 또는 이게 12운성상 걸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월걸록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합니다. 뭐 이 호칭이 어떻게 됐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견이나 겁재는 그 격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월 경금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또 그 가을에 그 경신금은 이 수기운을 보는 게 좋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금수상함이라고 해가지고 가을에 이러한 그 강한 그 금기운이 수기운으로 설기시키는 게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이런 사주들은 보통 머리가 좋고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봄에 목화통명 이제 가불목이 인묘월의 병화를 보면은 그 좋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 경신금이 가을의 경신금이 그 수기운을 보면 상당히 좀 좋은 사주다. 좀 뛰어난 빼어난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소위 하는 금수상함이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오리지널은 이제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 떠 있고 거기서 수기운이 투출된 게 더 이제 그 좋은 그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그 신월의 경신금이 수기운을 보면 이 사주는 설기가 잘 돼 있어서 사주가 참 중화가 잘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관은 그 신금의 뿌리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설기도 제대로 시켜줄 수 있고 이 신금 자체, 이 경금 자체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강한 기운을 빼주는 기운이 이 사주는 필요했었는데 바로 상관이 있어서 이 기운들을 바로 소통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좀 잘 짜여진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라는 것이 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각자 사주는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주는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사주에서 그 여자운을 한번 볼게요. 볼 것 같으면은 이 배우자궁이 이제 사술 원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진살이라고 그러죠. 원진살. 그 원진살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사술 원진, 축어 원진 해가지고 원진살이 쭉 있는데 이런 원진살로 돼 있는 사주들은 그 배우자궁이 좀 약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원망할 원자에다가 성낼 진짜죠. 그래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이제 그 기운인데 이러한 그 원진살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비견이 이제 재를 극하는 이 형태도 남자한테 재라는 건 아버지도 되고 재물도 되고 그 여자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재를 또 극하는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견이 이렇게 강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엄청 세겠죠. 자기 하고 걷다가 상관이 투출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주를 한번 보면은 자기 고집 엄청 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러할 성향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실살이 있어서 지킬 건 지키고 자존심 세고 자기 어떤 그 프라이드는 엄청 강한 사람이고 또 인이 있어가지고 나름 깊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칠살과 편인과 그 다음에 상관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칠살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그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그러한 그 힘이 되고요. 편인은 우리가 사력 있고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성향이 있고, 그다음 상관은 말 잘하고, 그다음에 순간순간 해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그러니까 머리라는 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집안 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전적인 그 특성이 제일 좋고 제가 이제 감명한 바로는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을 여러 명 많이 봤었는데 대부분 보면 집안적 내력이더라고요, 머리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과연 어떤 사주가 머리가 좋은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살과 편인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편이 많이 있다. 걷다가 이러한 금수상암일 경우에는 뛰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이제 직업이 의사인데 상당히 명석한 어떤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용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용신은 그 월지에서 투출된 기운을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임수가 있었는데 계수가 투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임수인데 계수하고 이거 음양이 다른데요 하시는데 음양하고는 상관없이 같은 오행이면은 그 기운을 우리가 용신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임수, 그러니까 식신으로 그 지장간은 있었지만 상관이 투출됐어도 그것을 용신으로 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 상관이 용신이고 상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 재주, 재치, 기술 가지고 뭔가 재물을 벌고 그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 살이라는 것은 뭐 군인, 경찰, 의료, 뭐 횟집, 그 다음에 미용실, 뭐 칼 쓰는 직업 이런 쪽이 이제 많은데 이 부분, 이 사람도 이 사주로만 보면은 의사 사주로서 딱 맞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토 해가지고 살이 또 인을 봐서 좋기 때문에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그 사주다. 화생토 토생금에서 내 기운을 많이 이렇게 축적시키는데 그 기운을 또 수기운으로 빼주니까 힘도 세고 설기도 잘 되는 이런 사주가 어떻게 보면 좀 부러운 사주죠. 이런 사주라고 그러면은 사주 좋게
가지고 태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 사주 가지고 태어났으면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도 분명히 단점은 있겠죠. 그 단점이 뭔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용신을 따지면 상관격인데 상관은 그 상신이 어떻게 보면은 재가 되겠죠. 재가. 상관 생재해도 좋고요. 상관 제살해도 좋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용신을 도우는 것을 이 상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서로 상자도 되지만 재상상자도 되기 때문에 용신을 도우는 걸 상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상신을 용신을 극하거나 용신을 이제 해치는 걸 우리가 기신 또는 이제 병이라고 그러죠. 이걸. 그래서 그 사주는 그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게 좋은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병도 없고 약도 없으면 그냥 무난한 삶을 살지만 크게 되기는 쉽지 않고 그 사주가 병이 있는데 반면 또 약이 있어서 그걸 치유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사주가 좀 어떤 좋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그 사주 원국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향은 이제 파악을 했겠죠. 자기 고집 세고 상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이 있어서 뭐 자기 자존심도 엄청 세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재도 극하기 때문에 뭐 돈도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도 또 그러니까 여자운은 좀 약하겠죠. 이게 배우자 궁의 사술원진의 재를 극하고 있으니까 운에서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원구를 흔히 이제 자동차에 비유를 하는데 이러한 자동차는 어떤 도로를 달려야 순탄하게 달릴까요? 고속도로만 달리면 잘 가겠죠. 근데 인생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주는 초반에는 사움이 화운으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목기운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그 사주 원국을 보면 그 다음에 대운의 방을 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화운으로 흐르면은 이 비견은 관방을 보게 되는 거죠. 관방은 좋죠. 내 심이 강한데 그 심을 제대로 억제하는 그러한 관방은 좋습니다. 비견이나 겁재는 워낙 자기가 좀 강한 입장인데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고 눌러주는 관방이 좋고요. 이 비견겁재가 재운으로 흐르면은 이것은 긍긍목 해가지고 재방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초년이 좋고 중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긍긍목을 하면 안 좋은데 어떻게 안 좋은지, 그 다음에 화기운은 이제 좋은데 어떻게 좋은지를 하나씩 대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살부터는 기미 대운이 들어오는데요. 이 기미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인운입니다. 인운. 그래서 인운은 우리가 어떤 공부운이 되는 거죠. 공부운. 우리가 사주에서 어렸을 때는 인운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운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사주가 아닌 이상은 인운이 상당히 좋다. 뭐 식신격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운이 식신을 조금 억제하는 부분은 안 좋아도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는 인운이 들어오면은 이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인운 대신 재운이 오거나 식상운이 오면은 공부를 하질 않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 다음에 재운이 오면은 공부 대신 돈을 벌려고 하고 학생들이 뭐 돈 벌려고 그러면 돈이 벌립니까? 괜히 돈 벌려는 마음만 있지 공부를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 때는 재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기미대운은 이 사람한테는 상당히 좀 좋았다. 그 다음에 19살에 들어오는 운도 인운이 오면 좋고, 그 다음에 관운이 와서 이 사람은 29살까지 또 이 대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만으로 따져야 됩니다. 대운수를 선정할 때 우리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만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이 관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때 아마 의사 공부하면서 의사로서 그 제대로 한번 날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살부터 그 정사대운이 오는데, 정사대운은 여기 보면은 그 관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로서는 이제 살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사대운으로 보면은 이 상관이 관을 치기 때문에 이때는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비견에도 살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29에서 39살 쪽에서는 직업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사신형 해가지고 변동 변화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을 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상관이 관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조금 여러 가지 직업적으로 변동 변화가 많이 있었던 시기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부터 시작되는 병진대운은 이 비견에 인운이 들어오는 거죠. 토생금에서 신진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이 살을 제거하니까 이땐 좋겠죠. 상관이 제사라는 거니까. 그래서 39에서 49살까지는 상당히 조금 잘 나가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진술충 해가지고 배우자궁을 진술충으로 때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수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라고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진술충파 상배고독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자평진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진술충이나 파는 상배고독, 진술충이 있는 사람은 배우자를 잃고 고독하게 지낸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궁에 이렇게 사술 원진했다가 대운에서 진술충을 때리면 이때 아마 이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은 주말 부부나 기러기 부부처럼 부부가 떨어져 살면은 그걸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술충을 원국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대운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이 시기에 떨어져 지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때 이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좌우충도 있고 뭐 인신충도 있고, 그러나 이 지지에는 진술충이 가장 이혼 확률이 좀 큰 그러한 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49세부터 59세까지는 이 금극목 해가지고 재운이 들어와서 좋은데, 금생수 수생목, 내 재주로 돈을 버는데 이 부분이 을경합을 해가지고 하나 묶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으로 해서 내 돈이 일부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운이다 보고, 재운이 들어와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묘수랍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 재라는 것은 재물도 되지만 여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새로운 여자를 또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혼하고 이때 다시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9세부터 갑인대운이 오는데 이때도 돈은 잘 벌입니다. 그래서 금생수 수생목에서 상관이 편재를 보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재운이 들어와서 인신축하는데 이때 이제 어떤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 인사신 삼형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식 문제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기 직업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술 또 합이 되기 때문에 이때 또 여자가 또 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강한 거죠. 상관이 워낙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관생재, 여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죠. 재물도 들어오지만 여자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운은 이 사람이 돈도 많이 벌지만 또
돈도 많이 또 까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자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9세부터 시작되는 개축대운은 거의 뭐 70 다 됐을 때인데, 이때는 뭐 건강관리 하시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관에 상관 들어오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도 어차피 내 기운을 빼주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기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이 들어와서 그 토생금 하기 때문에 내 기운을 계속 세주고 빠지니까 개축대운도 그렇게 나쁜 운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여기 축술형해서 이때는 이제 배우자하고 뭐 이별하든지 사별하든지 하고 혼자 지냈을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주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게 용신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용신을 도와주는 상신을 찾고, 그 다음에 병을 찾고, 지장간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이 대운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천간은 천간끼리만 이렇게 봐야 되고, 지지는 지지끼리만 봐야 됩니다. 이것을 크로스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사주가 안 풀립니다. 천간과 지지는 따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천간은 밖으로 드러난 기운이고, 지지는 내면 속에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운은 뿌리는 되질 수 있어도 천간이 지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지가 천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뿌리 역할은 해주고 기본적으로 영향은 미친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그 글자끼리 서로 대입하면서 생극제화를 이렇게 크로스로 하는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대운, 세운을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은 천간으로만 대입해야 되고, 지지는 지지로만 대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크로스로 하면은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크로스로 막 풀어요. 그러면 사주에 없는 오행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좋게만 해석하면 사주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용신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용신은 좋든 나쁘든 내가 써야 될 그 신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역술가들이 용신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운도 내가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걸 써야 되고, 나쁜 기운은 억제할 때 내가 잘 되는 거고, 좋은 기운은 그것을 생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용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주를 풀 수가 없습니다. 나쁜 기운으로 태어났으면 그걸 내가 억제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올 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신은 내가 하늘로부터 숙명적으로 타고난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용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천간에 뜬 기운 중에서 가장 좋은 기운, 관제, 인식 중에서 좋은 기운을 중심으로 풀면 되는 거고, 용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용신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풀었던 걸 다시 한번 풀어보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